얼마나 포악하게 수사를 하셨으면 그 5명이 거기에 대해서 사과할 생각 없습니까?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정말 신중하고도 신중하게 저는 응했습니다. 그리고 두 2018년에 번째, 지방선거가 가만히 있어봐. 나는 26년 정치에도 이렇게 흠이 많은 후보를 대선 앞두고 본 일이 없어요. 저는 검증을 다 받아서 이 자리까지 왔으며 계속 이렇게 제가 법을 지키기 위해서 공격을 당했는데 됐습니다. 뭐를 자꾸 의혹이라고 예. 지금까지 뭐 나온 게 없지 않습니까? 이걸 만들어서 전달한 게 사실이라면 후보를 사퇴할 용의가 있습니다. 아니, 제가 관여하지 않았는데 책임은 느끼십니까? 예, 김근식 교수님. 예. 그러니까 보수 괴멸의 검사 시절 윤 전 총장이 앞장섰다는 홍준표 의원의 주장. 윤 전 총장은 3년 전 지방선거에서 홍준표 후보가 당대표 할 때 졌으니까 그때가 보수 괴멸의 시작이었다. 꽤 팽팽했어요. 그 보수 괴멸의 책임을 사실은 이제 홍준표 후보로서는 윤석열 총장에게 이제 원죄를 묻고 있는 겁니다. 이건 왜 과거부터 홍준표 의원은 계속 이제 윤석열 총장을 공격했을 때 많이 쓰던 그 지점인데요. 아까 우리가 화면에서 봤던 것처럼 구미에 있는 박정희 대통령 생각 갔을 때 우리 공화당 열성 당원들도 바로 저런 관점에서 윤석열 후보에게 오지 마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저는 홍준표 의원이 아까 나왔던 조국 수사가 과잉 수사라고 했던 그런 결정적 실수인지 뭐 본색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하고 어제 윤석열 후보에게 보수 괴멸의 원죄를 입을었던 게 저게 홍준표 의원의 지금 가장 대표적인 전략 같아요. 그러니까 역선택이라고 하는 효과를 하나 노리는 거 하나 하고 그리고 강경 보수층의 지지를 끌어내면서 윤석열 후보를 박근혜 대통령을 구속시킨 사람으로 죄를 물어가는 이 양상이어서 저는 저런 그 홍준표 의원의 전략이 과연 끝까지 큰 성과를 낼 수 있을까 저는 왜냐하면 그 두 개가 서로 맞지 않는 거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보면 저는 어제 홍준표 의원의 저기 공격은 정치로 온당치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명락대전에서 민주당에서 엄청나게 네거티브라고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만 적어도 당내 경선에서 후보에 대한 공격은요. 그분의 도덕성에 대한 검증이거나 그분의 비리 의혹에 대한 공격들을 해명을 요구하는 것이지 정치적으로 낙인 찍기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명락대전에서도 이낙연 후보가 그때 탄핵 때 찍었느냐 안 찍었느냐 찬반 논란 가지고 공격을 했을 때 얼마나 많은 후폭풍이 불었습니까? 똑같은 겁니다. 국민의힘에서 당신이 그때 박근혜 대통령을 구속시키지 않았냐 원죄를 물어보니 정치 낙인을 찍으면요 제가 볼 때 보통 같은 당 내에서 후보 경선했을 땐 금도는 좀 벗어난 게 아닌가 그런 면에서 홍준표 후보는 조금 온당치 않은 공격이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홍준표 후보의 입장을 대변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전략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보다는 전략이 먹히냐 안 먹히냐를 판단한다면 이런 전략이 사실 지금 홍준표 의원에게는 꽤 쏠쏠한 전략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예. 그 두 부류가 같이 화합할 수 없는 양쪽의 지지층들 노리는 겁니다. 예. 아까 나왔던 구미 행가에서 반대했던 우리공화당 같은 열성 강경 보수들을 흡수하려고 보수 괴멸 원죄를 뒤집어 씌우는 거고 또 한편에서는 조국 수사가 과잉 수사했다면서 중도층과 민주당 지지층을 끌어들이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두 지지층이 겹칠 수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 전략적으로 오히려 절름발이가 돼버리죠. 절름발이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되는 예. 수가 있죠. 예. 뭔가 이제 상충이 된다 이런 예, 말씀이시죠? 예. 예, 교수님 말씀에 저도 일정 부분은 동의하는데요. 하지만 이제 홍 의원이 자꾸 저렇게 전략을 세우는 거는 저게 먹힐 것 같기 때문일 거라고 보여요. 왜냐하면 지금 홍 후보 입장은 굉장히 오래된 경력을 갖고 있는 정치인이잖아요. 예. 특히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수사라든지 조국 수사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이 윤 전 총장을 지금까지 정치적으로 성장시켜온 과정이라고 본다면 그 부분을 공략하는 것. 그러면 이제 유권자들 입장에서 뭐가 생각이 나냐면 결국 윤 전 총장이 문재인 정권에서 임명된 검찰총장이었다는 거. 아하. 그게 자꾸 떠오릅니다. 물론 지금은 윤 전 총장이 반문을 이제 구심점이 되어서 정치에 이제 뛰어들고 있지만 기존의 시작은 문재인 정권 하에서의 검찰총장이었던 것을 자꾸 지금 떠오르게 하는 거죠. 근데 그 전략은 사실상 어느 정도는 먹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각기 다른 의견들 한 번씩 들어봤는데요. 그러면 저희가 주요 후보들 말고 다른 대선 후보들의 목소리도 한번 모아봤습니다. 나는 워터젯 파워다. 물은 평소엔 아주 부드럽지만 초고속 분사를 통해서 다이아몬드 자를 수 있고 쇠도 자를 수가 있습니다. 불재앙입니다. 네티즌들이 붙여준 이름인데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저는 민주당과 선거에서 5번 싸워서 5번 모두 이겼습니다. 민주당이 볼 때는 제가
재앙인 것이죠. 예. 그리고 악플을 대하는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의 목소리도 한번 만나볼까요? 추미애한테 술 한잔 사야지. 아니 지금은 박지원인가? 뭐 많은 분들이 저렇게 생각하는데 저도 뭐 크게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다음 안상수 후보님입니다. 허경영한테 공중부양이나 배워라. 뭐 이런 게 와 있고요. 설명해 주시죠. 뭐 정치인은 누구나 만나는 것이고요. 허경영 후보 내용을 보니까 이재명보다 나아서 격려 겸해서 만났습니다. 다음은 최재형 후보님 관련된 댓글인데요. 사진 한 장이 화제가 됐었죠. 곧 추석인데 가족들 모여서 애국가 사절 불러야 하나요? 가족들이 모여서 애국가 사절을 부르는 거 뭐 각 가족들이 알아서 선택하실 문제죠. 뭐 기성 정치인들도 있고 첫 토론에 등장한 그 후보들도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어제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이 악플에 대한 얘기들은 비교적 여유 있게 답을 좀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소위 디스라고 하잖아요. 이런 악플이나 네거티브한 반응, 부정적인 반응들을 이 부정적인 반응을 중화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셀프 디스입니다. 그러니까 여유롭게 이걸 유머로 승화시키면서 나에 대한 악플이나 부정적인 반응을 그냥 받아들이는 건데 그게 오히려 지켜보는 사람들에게 이 부정적인 문제 제기 자체를 별거 아닌 걸로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물론 쉽지는 않지만 원희룡 전 지사가 자신을 귤지향이라고 표현한 것, 이거 원래 원 전 지사를 공격하기 위한 네티즌들의 용어였는데 셀프 디스를 한 것이고요. 다른 후보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기조를 이제는 어느 정도 터득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추미애 전 장관에게 술 한잔 사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은 박지원 국정원장인가? 이 질문에는 자신도 크게 반대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예. 이 토론회에서도 그렇고 다른 기자분들의 질문에도 이상하게 누가 나를 때릴수록 내 지지율이 올라가더라 이런 답을 보인 바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세간의 분위기나 이 목소리 등을 의식하고 인식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저희가 꼽은 6위가 여기 제가 손으로 가리키는 아웃복싱만 하다 끝난 윤석열 전 총장입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뭐 어제 전반부 후반부로 윤 전 총장 왜냐하면 데뷔전이었고 뭐 그렇죠. 선두권을 계속 나섰기 때문에 관심이 많았는데 좋은 점수도 나쁜 점수도 못 받았다. 첫 번째 토론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일단 뭐 전체로 보면 일단 무난한 데뷔전을 치렀다는 생각이 드는 게 뭐 큰 아주 우리가 인상적인 뭐 이야기나 또 아주 토론을 잘한다는 뭐 이 인상은 별로 또 없었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또 큰 실수도 없었다. 이제 그게 본인이 워낙 유승민 지금 또 홍준표 의원이 이제 공격 제가 세어보니까 11번 질문을 받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질문에 집중됐었는데 일단 그 질문을 뭐 원칙적인 말로 이제 대응을 했고 반면에 본인이 질문 때는 원희룡 그다음에 안상수 이런 분하고 정책적인 토론을 이제 벌여갔어요. 아무래도 이제 정면 대결은 앞으로 좀 남아 있다는 생각을 한 것 같고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아마 저는 전략적으로 크게 나쁘지 않는 전략이었지 않는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제 하태경 의원이 홍준표 의원을 저희 뭐 지금 여당의 박용진 의원처럼 공격을 해줬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본인이 뭐 손 안 대고 일단 지금 공격을 성공한 것 같고요. 나름대로 이제 정책적인 어떤 측면에서도 좀 알고 있다는 이미지를 줬긴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이 토론이 끝나고 나면 뭔가 머릿속에 하나 남아야 되거든요. 저 후보하면 뭔가 어떤 이미지가 남아야 되는데 인상적인 부분이요. 그렇죠. 이제 그거는 아직까지는 좀 부족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TV 토론이 꽤 많이 남았기 때문에 각 후보의 검증 자리가 잘 마련이 될 겁니다. 첫 TV 토론 얘기 저희가 핵심 내용들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제 정치권의 또 다른 큰 이슈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